2022년 4월 7일 어느 쌀쌀한 오후, 미국 법정 앞, 긴장이 가득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신을 비웃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자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총성이 울렸습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린 총성은 한 남자의 인생과 한 가족의 평온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사 결과 사망자는 살인범의 조카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기에 그 남자는 자신의 조카를 총으로 쏴 죽일 정도로 미쳐버린 걸까요? 이 사건은 윤리의 붕괴, 인간의 본성의 폭주, 그리고 법과 정의 사이의 딜레마가 얽힌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소년의 위험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19세 소년과 39세 외숙모의 사랑,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랑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남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쇠청아이, 그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명문 칭화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통계학을 연구하며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FDA 승인을 앞두고 있었고 학계와 산업계 모두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그리고 존경까지 모두 가진 남자였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모범적이었습니다. 유학 시절 만난 아내 천신과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이민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장과 같았습니다. 쇠청아이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누나는 남동생에게 조카 왕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학위를 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쇠청아이는 누나를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총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고 성격이 이상해서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누나가 쇠청아이에게 거듭 간청하자 할 수 없이 그는 결국 누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쇠청아이의 예상대로 왕총은 늘 학교에 빠지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쇠청아이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조카를 돌볼 수 없었기에 아내에게 왕총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 삼촌댁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쇠청아이는 친아들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쇠청아이는 친아들처럼 그를 아꼈고 왕총은 이 가정의 새로운 활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활력소는 곧 이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왕총을 귀여워하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왕총의 시선은 점점 외숙모인 천신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는 점점 외숙모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숙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외숙모 향수 냄새가 정말 좋아요. 저랑 같이 공원 산책 가요. 이 사소한 칭찬에서 시작된 왕총의 행동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 명의 남자처럼 천신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말들이 쌓여 어느 날은 직접적인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39세의 천신은 처음엔 그저 사춘기 조카의 철없는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왕총의 감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이모, 저는 외숙모를 사랑해요. 우리 관계가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에요. 이 충격적인 고백은 천신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왕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외숙모가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순수한 감정인지 혹은 계산된 관계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이 기이한 관계는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왕초의 행동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권력 관계와 소유욕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외숙모라는 존재의 경계를 허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천신 역시 남편의 완벽함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자신을 오롯이 여자로 봐준 후 왕초의 관심에 잠시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이 만들어낸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쇠청아이는 아내가 조카의 미묘한 관계를 짐작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눈빛, 왕총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밤늦게 들려오는 수상한 발걸음 소리. 그는 마침내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왕총이 심야의 집을 드나들며 자신의 아내와 은밀한 스킨십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완벽했던 삶에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아내를 추궁하거나 조카를 신문하는 대신 법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왕총을 즉시 집에서 내쫓았고 다시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왕총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신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고 쇠청아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침입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행동에 쇠청아이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왕총을 불러 침입 및 가족 괴롭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 기록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의 냉정한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법정에서 왕총은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사랑으로 포장했습니다. 외숙모와 저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촌은 그저 질투 때문에 저희 관계를 방해하는 겁니다. 왕총의 뻔뻔한 발언에 쇠청아이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 법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내줄 것이라는 희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법원은 쇠청아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총에게 5,000달러의 배상금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쇠청아이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왕총이 그를 향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삼촌 왜 그렇게 화나셨어요? 내가 외숙모랑 사랑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는 법정에서 외숙모와 저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쇠청아이는 그 자리에서 격노했지만 집행관이 그를 막았습니다. 왕총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만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은 그에게 단 5,000달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쇠청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법과 정의는 그의 무너진 가족과 파괴된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법정을 나서며 쇠청아이는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차로 향했고 그는 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된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왕총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왕총은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쇠청아이는 조용히 총을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그 총성은 단순히 왕총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조롱했던 조카에게, 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법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에게 쏘는 절망의 총성이었습니다. 그 후 쇠청아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모두 삭제되었고 한때 인류의 희망이었던 천재 과학자는 이제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쇠청아이는 변명을 포기하고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내 아이는 안전한가요? 쇠청아이의 아내 천씨는 하룻밤 사이에 아이와 함께 보스턴을 떠났고 그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 시골에서 쇠청아이의 가족 노부모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아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게 했을 텐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왕총의 생모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아들의 삶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누가 그 아이를 미국에서 보내 나쁜 짓을 배우게 하라고 했나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중국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9살 조카와 외숙모와의 관계? 이거 윤리 파괴다. 쇠청아의 분노가 이해돼. 법이 정의를 다 담지 못한 사건이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을 뿐이지. 천신의 선택은 책임 없는가? 그녀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이기심과 욕망이었을까? 쇠청아이는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무너짐 앞에선 어떤 지식도 업적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총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무너뜨린 이기적인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윤리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법은 정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폭력은 정당화할 수 있는가? 과연 이들의 관계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기심이 만들어낸 잔혹한 환상이었을까요? 오늘의 요약. 젊은 놈이 그렇게 좋더냐?